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네, 오늘은 승무패 47회차 EPL 라리가 14경기 초안픽 현미경 분석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업로드해 드렸던 1부에 이어 8번부터 14번 경기 14경기를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부에서 잠깐 말하다가 말 없이 텀을 가진 적이 있는데 구독자분 한 분께서 아무래도 이 풋볼살롱의 분석이 워낙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도중에 물 한 모금씩 마시면서 해라 라는 아주 따뜻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계속 속사포로 말하다 보니까 목에 지금 상당히 무리가 오고 제가 가끔씩 피곤하면 편도선까지 붓는데 지금 편도선이 부은 상태라서 상당히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분석을 이어가다가 잠깐 제가 사라졌을 경우에는 옆에 있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오는갑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8번 경기 레스터 대 울버햄튼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역시 7번 헤타페 대 비아레알만큼 상당히 50-50, 50대 50 아리까리한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승무 투픽을 가져가고 싶었는데 제가 앞서 크리스탈 팰리스와 리즈를 승패 이렇게 투픽을 가져가는 바람에 아무래도 제가 그런 강박증이 있습니다. 5만 원을 넘기지 않고 3만 2천 원대로 끊어보고 싶은 그런 강박증이 있어서 어쨌든 크리스탈 팰리스와 리즈에서 제가 만약에 폴더를 아끼게 된다면 이쪽에다가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승무로. 어쨌든 일단은 저는 초안픽으로는 레스터의 단통 승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새벽에 있었던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레스터가 4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브랜든 로저스 감독이 아무래도 제이미 바디 선수가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아예 휴식을 부여했고 바디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백업 공격 자원인 이에아나투 선수가 또다시 2골 1도움을 올려주면서 제 몫을 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바디 선수가 또 햄스트링이 올라오던가 아니면 근육 부상이 올라왔을 경우 이에아나투 선수가 충분히 지금 골 감각이 좋기 때문에 자리를 메워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플레이메이커 제임스 메디슨 역시 유로파리그에서 1골 1도움을 올려주면서 상당히 로테이션 자원들 그리고 주전급 선수들이 골고루 공격 포인트를 맛봤다. 체력적으로는 열세겠지만 선수들이 이 정도 레벨이 되는 선수들에게는 이렇게 공격 포인트만큼 공격 포인트만한 피로 회복제가 없죠. 따라서 이 제이미 바디 선수가 충분히 휴식을 취했다는 점과 백업 공격수 이에나초까지 아주 나리선 골 감각을 기록한 점은 바로 울버햄튼전을 앞두고 레스터 쪽에 무게가 실리는 근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 시즌 이상하게 또 맨유, 토트넘처럼 원정에서 강한 레스터입니다. 홈구장인 킹파워 스타디움에서는 1승 2패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징적으로는 무승부가 없다는 점인데 이상하게 레스터가 지난 시즌부터 울버햄튼을 만나면 상당히 무승부 경기가 많았습니다. 그러한 점을 봤을 때 더욱이 0대0이었네요. 두 경기 모두 울버햄튼 2연전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었기 때문에 상당히 울버햄튼이 레스터 못지않게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4경기에서 3승 1무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고 직전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홈경기에서도 2대0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 울버햄튼이 상당히 고전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리버풀로 이적해서 지금 펄펄 날고 있는 디오구 조타 선수가 이적을 하면서 상당히 전력 누수가 심했던 울버햄튼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상승세의 원동력은 바로 이 누누 감독이죠. 울버햄튼의 누누 감독이 디오구 조타 선수의 이탈 이후에 상당히 공격진의 플랜 A를 찾는데 애를 먹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히메네스 선수 최전방에 히메네스 선수를 필두로 해서 디오구 조타 선수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그 포덴세 선수와 네투 선수 이 삼각편대 조합을 완성하면서 이 포덴세, 네투, 히메네즈 이 공격 삼각편대가 올 시즌 지금 상당히 괜찮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레스터 시티보다 6일 더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훨씬 체력적인 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울버햄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경기는 솔직히 7번만큼 상당히 아리까리한 경기라고 보여지는데 올 시즌 레스터가 무승부가 없고 그래도 스쿼드를 비교했을 때 울버햄튼도 상당히 다부진 면이 있지만 그래도 클래스가 높은 선수들이 많은 쪽은 레스터다. 따라서 하나를 꼽자면 레스터의 단통 승리를 볼 것 같고 만약에 제가 다른 쪽에서 폴더를 아낀다면 이 경기 8번 경기에 혹은 승무 쪽으로 한번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8번 경기는 초안픽에서는 레스터의 좀 더 근소한 우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 경기는 소시에다드 대 그라나다 경기입니다.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 시즌 라리가에서 1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5승 2무 1패로 단 1패밖에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라나다 역시 1패밖에 없어서 상당히 좋은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리그 포함해서 5승 1패 상승세이고 직전 셀타비고 원정에서 4대1 완승을 거뒀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 단 2실점밖에 없는 상황에서 2승 1무 1패 원정에서 특히 3승 1무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소시에다드입니다. 더욱이 제가 스탯을 찾아보니까 올 시즌 득점 18골로 라리가 1등 그리고 실점은 4골로 2등입니다. 따라서 지금 공수에서 상당히 밸런스를 자랑하고 있는 게 소시에다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 그라나다와의 맞대결에서는 1승 1패로 호각이었죠. 소시에다드에서 주목할 선수는 바로 오야르사발. 오야르사발 선수가 5골 2도움으로 지금 펄펄 날고 있고 포르투 선수 역시 4골 2도움으로 지금 이 원투펀치가 상당히 날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 소시에다드가 지금 공수에서 상당히 밸런스를 자랑하고 있고 더욱이 원투펀치라고 할 수 있는 이 오야르사발과 포르투가 지금 쾌조의 골 감각을 자랑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라나다가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에는 상당히 버거워 보입니다.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모든 대회 4승 3무로 상승세라고는 볼 수 있지만 최근에 2연무로 주춤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직전 경기 무승부를 거뒀던 레반테가 올 시즌 성적이 상당히 안 좋은데 이 레반테와 비겼다는 점은 그라나다가 그렇게까지 상승세라고는 볼 수 없다. 더욱이 주전급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할 수 있는 고날론 선수가 레반테전에서 퇴장을 당해서 중원에 어떤 전력 누수가 조금은 있을 것 같은 그라나다입니다. 올 시즌 그라나다는 홈에서 3승 1무로 극강이지만 지금 소시에다드 원정을 떠나는 입장에서 원정에서는 무려 7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7실점 중에 6실점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이었다는 점은 뭐 정상 참작을 해줄 수 있겠지만 어쨌든 홈에서 극강을 보여주고 있는 그라나다가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 소시에다드 더욱이 이 공격진 오야르사발과 포르투가 날이 서 있는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실점이 단 4골밖에 없는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에는 상당히 버거워 보입니다. 따라서 9번은 조한픽으로 소시의 단통 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 경기는 맨시티 대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후방 빌드업에서 심층적으로 다뤄드렸던 경기입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초안픽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이 데이터로 뭔가 조금 부족하다, 똥을 덜 닦은 느낌이 드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지금 머리 위로, 화면 위로 나오는 링크 맨시티 대 리버풀 후방 빌드업 심층 분석 영상을 한번 보시고 오면 상당히 배가 부른 느낌이 나실 겁니다. 어쨌든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는 없다고 보고 승패 투픽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올 시즌 최근 맞대결에서 두 팀이 맞붙었을 때 무승부가 상당히 안 나오고 난타전 양상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경기 무승부는 보이지 않고 승패 투픽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먼저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모든 대회 챔피언스 리그를 포함해서 5승 2무 3연승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좋죠. 그리고 직전 올림피아코스와의 홈경기에서도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는 홈 경기를 단 2경기밖에 치르지 않았는데 1승 1패 5실점을 하면서 올 시즌 약간 트렌드라고 하긴 뭐하지만 강팀들이 홈에서 오히려 리버풀을 제외하고는 홈에서 상당히 힘을 못 쓰는 모양이네요. 어쨌든 홈에서는 레스터에 5골이나 내주고 패했을 정도로 지금 홈 이점을 잘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실 올 시즌 무실점 경기가 단 2경기밖에 없네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따라서 수비가 상당히 수비진에 투자를 많이 했지만 그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불안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맨시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맨시티전을 앞두고 가브리엘 제주스 이 최전방 공격수 가브리엘 제주스 선수가 복귀를 했고 올림피아코스전에서 골맛을 봤죠. 또한 덕배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가 최근 3경기에서 5개의 어시스트를 올리면서 부상 이후에 폼을 완전히 회복한 모습입니다. 네, 리버풀을 직전 경기 아탈란타를 패고 왔죠. 5대0 대승을 거뒀고 디오구 조타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이 디오구 조타 선수가 맨시티전에서도 선발로 나설 수 있을 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피르미누에 대한 어떤 클롭 감독의 신임이 두텁다는 점과 이미 디오고 조타 선수가 아탈란타 원정에서 맹활약을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피르미누 선수가 선발이 좀 더 유력하지만 어쨌든 이 디오고 조타 선수가 상당히 날이 서 있고 4경기 연속골인데 총 6골이나 득점을 하면서 디오고 조타 선수가 지금 리버풀의 공격 선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모든 대회 5승 1무 반다이크 선수가 이탈했지만 의외로 지금 결과를 이끌어내면서 5연승 상승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올 시즌 리그 안필드 홈 경기에서 4승 극강의 모습이지만 원정에서는 1승 1무 1패로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네요. 맨시티와 마찬가지로 리그 7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단 한 경기밖에 없다는 점은 양 팀 모두 수비가 지금 그렇게까지 견고하지 않다는 점이고 따라서 막강한 세계 정상급 공격력을 자랑한 이 두 팀의 맞대결은 무승부가 나올 것 같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초안픽으로 승패 투픽을 예상하겠고 제가 후방 빌드업 링크를 걸어드렸던 후방 빌드업에서 리버풀이 전방 압박을 벌이고 오히려 맨시티와 함께 대등한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어떤 지공 상황에 어떤 공격 상황을 조성한다면 오히려 승리까지 바라볼 수도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리버풀이 점유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미드필더의 티아고 알칸타라 선수가 부상 복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지 언론의 보도를 찾아봤지만 티아고 선수가 아직까지는 풀핏이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맨시티전에 나온다곤 하더라도 선발보다는 후반에 그래도 교체 기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10번 경기 승패 투픽을 한번 초안픽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 경기는 레반테 대 알라베스의 경기입니다. 라리가 하위권 팀들 간의 대결이고 상당히 이 경기 역시 예측을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일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컨셉이 상당히 너무 원사이드한 경기가 없다. 그래서 약간 뭐 아니면 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경기는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레반테의 단통 패를 봤습니다. 이렇게 아리까리한 경기들이 많을 때는 뭐 아니면 도로 대박이 나거나 아예 그냥 쪽박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픽을 공유 드리는 게 상당히 약간 부담이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레반테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2무 3패 승리가 없습니다. 직전 그라나다 원정에서는 그래도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올 시즌 홈 경기에서 단 1승이 없고 원정에서는 그나마 유일한 승리인 1승이 있습니다. 올 시즌 문제점인 것은 라리가 7경기를 치르는데 무실점 경기가 단 한 경기도 없다. 따라서 수비력이 완전 개판이라는 거죠. 또한 주목해야 될 데이터는 바로 알라베스와의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 모두 아쉽게 0대1로 패했다는 점입니다. 제가 그래서 두 팀의 양상을 봤을 때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이 레반테가 제공권이 상당히 약하다는 점이고, 알라베스는 레반테에 비해 제공권이 그래도 준수한 편이라는 점이네요. 아, 제가 제공권이라는 포커스를 라리가 이번 주차 47회차에서 제공권이라는 포커스를 들고 나오는 것은 어쨌든 단순하게 레반테가 뭐 최근에 몇 경기에서 몇 승 몇 패를 했고, 원정에서는 뭐 홈에서는 뭐 몇 승 몇 패를 해서 흐름이 좋은 레반테가 이길 것이다, 뭐 이렇게는 솔직히 모두가 그런 말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프리미어리그보다는 상당히 정보를 취합하기가 어려운 라리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제가 테마를 하나 잡아서 그래도 그럴 법한 소설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럴듯한 인사이트와 그럴듯한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픽을 함에 있어서 그래도 한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가 어떤 테마를 하나 잡아서 그래도 스토리를 써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까지 그대로 맞아떨어질 확률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유의미하게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레반테가 제공권이 상당히 약하고, 제가 그래서 항상 알라베스 경기를 보면 이 장신 공격수 호셀루 선수를 제가 상당히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이 호셀루 선수가 지난 시즌 레반테와의 맞대결에서 상당히 맹활약을 했습니다. 1골 1도움으로 이미 레반테와의 경기에서 두 차례 승리를 거뒀을 때 1골 1도움을 올린 바 있고, 올 시즌 알라베스가 6골로 득점력이 저조하지만 그 6골 중 2골이 모두 세트피스에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레반테 제공권이 굉장히 안 좋고, 라리가 무실점 경기가 단 한 경기도 없어서 수비력이 불안하고, 알라베스한테 지난 시즌 모두 0대1로 패한 이 레반테가 알라베스에게 호셀루랄지 이런 제공권이 좋은 알라베스 선수들한테 세트피스든 뭐든 뚝배기로 한 방을 얻어맞으면서 홈에서 석패를 하지 않을까, 또다시 지난 시즌처럼 한 골차 석패의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장신 공격수 호셀루를 필두로 한 그래도 레반테보다 제공권이 괜찮고, 올 시즌 그래도 2승 2무 를 거두면서 승점을 레반테보다 많이 따낸 알라베스가 그래도 승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초안 픽으로는 레반테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번 경기 역시 라리가 중하위권 빌바오와 최하위 바야돌리드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역시 상당히 11번만큼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빌바오 쪽에 무게추가 실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토토를 조금 꾸준히 해오신 분들은 이 빌바오가 상당히 무자비다운 면모가 있죠. 그래서 무바오 소리를 듣는데, 올 시즌에는 이상하게도 무승부가 단 하나도 없어서 올 시즌만큼은 무바오라고 부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올 시즌 무승부가 단 한 경기도 없이 3승 4패를 달리고 있고, 바야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에이바르처럼 관중이 있었을 때 홈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 그리고 쉽게 패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올 시즌 홈 경기에서 2무 2패 저조한 성적을 거두면서 물론 원정에서도 지금 죽을 쓰고 있지만 어쨌든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홈에서 고전을 하면서 지금 최하위로 떨어진 바야돌리드입니다. 가장 문제인 것은 리그 8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단 하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수비력이 안 좋다는 점이고, 득점 역시 최소 득점 공동 1위입니다. 따라서 공격에서도 꼴등, 수비에서도 뒤에서 1등이죠. 뒤에서 2등이네요. 꼴등, 뒤에서 2등을 할 만큼 지금 수비력이 상당히 안 좋은데, 어쨌든 바야돌리드가 강점이었던 홈 경기에서조차 지금 관중이 없어서인진 몰라도 홈과 원정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시즌 빌바오와의 맞대결에서도 1무 1패로 지금 열세에 처해 있습니다. 반대로 빌바오는 무바오의 이미지를 지금 완전히 탈피하고 뭐 아니면 3승 4패로 지금 그래도 승점을 9점이나 챙겼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직전 세비야와의 홈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빌바오가 바야돌리드보다는 확실히 자신감과 흐름이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그래도 원정에서 1승을 거둔 바 있네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바오 이미지와 달리 올 시즌 3승 4패로 무승부가 없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무승부는 상당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최근 흐름이 좋은 빌바오의 승,
바야돌리드의 단통 패로 초안픽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3번 경기는 아스날 대 아스톤빌라의 경기입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있었던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4대1 완승을 거뒀습니다. 조 윌록 등 백업 자원들도 골고루 투입을 해서 공격 포인트를 얻어냈고 올 시즌 EPL 홈 경기에서 2승 1패, 원정에서 2승 2패로 홈에서 좀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리그 경기에서 맨유를 꺾는 아주 기염을 토했죠. 아스날이 조직적인 전방 압박을 들고 나오면서 맨유를 1대0 신승으로 제압해서 지금 상승세를 제대로 탔습니다. 지난 시즌 빌라와의 맞대결에서는 1승 1패로 호각을 다퉜네요. 어쨌든 아스톤 빌라가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그 연승 행진이 끊기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사우스햄튼한테 무려 4골이나 내줬지만 그래도 3골이나 따라가는 저력을 보였는데 이 4골이나 내줬다는 점은 상당히 수비력에서 조금은 안정감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빌라가 사우스햄튼처럼 조직적인 압박을 가하는 팀을 상대로 했을 때 상당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고 아스날이 지난 맨유전에서 보여줬던 그런 조직적인 압박을 또다시 들고 나온다면 빌라가 상당히 고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경기 초안픽으로는 아스날의 단통 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번 경기는 발렌시아 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강인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팀이고 원래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리가의 전통적인 홈 강팀들 중에 하나로 뽑히는 게 바로 발렌시아입니다. 올 시즌 최근 라리가 4경기에서 1무 3패로 부진하고 직전 헤타페와의 홈 경기에서는 역시 홈 경기에서 강한 면모를 발휘해서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올 시즌 그래도 홈에서는 1승 2무 1패로 그렇게 쉽게 패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원정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발렌시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그렇지만 라리가에서 8경기 무실점 경기가 단 한 경기밖에 없다는 점은 발렌시아 역시 수비력이 상당히 불안하다는 점이고 지난 시즌 레알 맞대결에서는 레알과의 맞대결에서는 단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라리가에서는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모든 대회 3승 1무, 직전 인터밀란과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그래도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올 시즌 라리가 홈 경기에서 2승 1패, 원정에서는 오히려 더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라리가 7경기 중에서 무실점 경기를 3경기나 했다는 점은 그래도 발렌시아보다는 수비력에 있어서 세르기오 라모스 그리고 골키퍼 크루투아 선수의 선방을 앞세워서 발렌시아보다는 수비력이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초안픽으로 발렌의 단통 패를 보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부패 47회차 EPL 라리가 14경기 초안픽을 모두 공유 드렸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안픽은 어디까지나 초안픽이고 상당히 제가 내일 오전에 업로드 해드릴 최종픽에서는 조금 더 지금 초안픽에서는 분석이 모두 정밀하게 된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제가 추후에 부상자든 결장자든 그런 자료들을 좀 더 취합을 하고 좀 더 데이터적으로나 전술적으로 면밀하게 한번 따져봐서 내일 오전 업로드할 최종 픽에다가 모든 자료를 좀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대로 그대로 따라가시지 마시고 내일 오전에 올라갈 최종 픽 영상까지 참고를 하셔서 나만의 픽에 조금 더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 풋볼살롱이 제시하는 이 픽은 어디까지나 저의 의견일 뿐입니다. 저 역시도 토토를 재밌게 즐기는 유저이고 이 풋볼살롱의 최종 픽을 공유 드리는 이유는 이대로 따라가라는 말씀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니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한 내용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만 내 픽에 추가를 해서 야무지고 다부진 픽을 만드시는 데 도움이 되라고 제가 픽을 공유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대로 그대로 따라가서 다 틀린다거나 물론 다 맞으면 정말로 좋겠죠. 그렇지만 그런 확률은 없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면서 항상 말했던 것이 승무패 같은 경우에는 운칠기 3이다. 운이 7할이고 기가 3이다. 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운칠기 3이 맞아 떨어지려면 풋볼살롱이 제시하는 운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나의 운을 믿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흥미로운 인사이트 그리고 여러 가정들 그리고 소설처럼 들릴 수 있는 여러 스토리들 중에서 느낌이 확 오는 것들만 쏙쏙 골라 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승부패 47회차 초원픽 공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구독 옆에 종 모양이죠.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풋볼살롱의 양질의 승부패 콘텐츠가 올라가자마자 누구보다 빠르게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부패 47회차 초원픽 현미경 분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승부패 47회차 최종픽 독식 분석으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